네, 대표님 저희, 반갑습니다. 예, 그래비티 벤처스의 투자를 받고 지금 초기부터 정말 함께 우리 고생을 해서 성장하고 있는 더감의 김진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너무 대표님 반갑고요. 진짜 네, 저희가 많이 바뀌면서 정말 도와주신 거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더 커가는 것도 같이 성장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너무 다양한 어떤 진전들이 나와서 놀라울 정도인데 오늘 좀 간만에 이렇게 싹 네, 정리를 해서 대기업과 함께하는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 그리고 네. 연구 성적 이런 것들 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요즘 많으시잖아요. 예, 예. 마음 편하게 업데이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일단, 그러면은 저희 회사에 대하고 아이템을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정말 기후하고 환경들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재활용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 재활용하는 것 중에 전기라는 아이템도 한번 재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저희 에너지프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은 저희 전기를 앞으로 여러분께 되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너무 통상적인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에너지가 제일 중점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다 보니 당연히 발전을 했었는데 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화석연료를 쓸 수밖에 없었고요. 이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지구에 온난화가 찾아왔죠. 그 문제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전기차라는 아이템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실 겁니다. 근데 제조사들이 생각하는 전기차가 생각보다 비싸다 보니까 어떻게든 싸게 만들려고 하는 게 제일 포커싱이 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놓친 게 하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전기비라는 거죠. 이미 5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대한민국만 봐도 2배 이상이 올랐고 계속 오르고 있는 전기비는 앞으로 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 중에 정말 많이 타고 있는 전기차 소비자들 한번 고민해서 시장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싸지는 건 맞는데 오를 수밖에 없는 전기비하고 오르고 있는 전기비에 대한 부담감은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었고 정부 역시도 올해 4월에 에너지 효율 등급제라는 걸 시행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은 전기차도 앞으로 하나의 전자제품처럼 1부터 5등까지 등급별에 나가게 되고요. 1등급일수록 당연히 특혜하고 지원이 달라지는 거죠. 밀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냐도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전기차를 효율적으로 쓸까 찾아보다 보니 손실을 줄여보자라는 키워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부터 인버터를 거쳐서 모터에다가 전력을 공급하는 전동화 시스템인데요. 이때 직류라는 배터리에서 교류로 변하는 인버터, 그리고 모든 전기차에 쓰고 있는 교류 모터에다가 파형들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 교류에서 발생되는 고조파 성분들의 그 안에 있는 전력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류 성분들이 하나의 전자제품의 노이즈 같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악영향도 끼치고 반대로 사람한테도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현재 전기차들은 차폐를 하고 있어서 전자파가 나오지 말라고 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 안에 막고 있다고 할 뿐이지 버려지고 있는 거는 동일하게 버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때 버려지고 있던 전류 성분들을 다시 가져와서 배터리에 충전하는 시스템을 현재 구현지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방법도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모터하고 인버터 라인에 있는 커넥터들을 연결하는 것처럼 있고요. 아래 아이오닉 5에 실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클램프하는 걸로 마무리되고 현재 차량 시스템에다가 전력을 연결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번에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확인됐지만 반대로 모터의 성분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체크가 됐는데 그 기준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모터가 기존에 비포적으로 일단은 하면은 설치 전에 몇 킬로 갔던 차가 설치 후에 몇 킬로 가는 차라고 검증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검증 기준이고요. 저희는 보다 이거를 더 확실하게 하고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국내 기준의 코러스 기준으로 하는 시험 연구를 2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이템이 전기차에 부착된다고 하면은 최대 15%까지도 증가될 것 같고요. 이 차들이 점점 늘어나고 늘어나면은 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질 거라 보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가 연비 효율 증가 장치로만 본다고 하면은 꼭 저희 에너시프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전기차에 있는 것 중에 회생지동이라는 유명한 아이템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신재생 아이템을 쓰기 위해서 솔라르프라는 아이템도 있는데, 솔라르프는 이제 태양광을 받아갖고 이제 충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가성비가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 회생제동은 이제 감속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충전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하나의 제약적인데 멀미에 대한 좀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템 같은 경우는 저속부터 가속, 그리고 정속까지 하는 그냥 단순하게 엑셀을 밟을 때 모터에 전력 공급할 때 버려졌던 에너지를 다시 가져오는 아니기 때문에 주행하시는 분들이 그냥 당연하게 밟는 엑셀 때 연비를 증가시키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기술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에너지를 유도해 와야 되는 이제 인덕터에 대한 기술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 에너지 하베스팅이 제일 기본의 인덕터 같은 것도 저희는 기본적인 특허를 내고 있고 또 반대로 추가적으로 배터리에 충전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기 때문에 10km일 때하고 100km일 때하고 나왔던 발생되는 전자파량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에너지를 모두 취합을 해서 배터리는 전압에 맞춰서 충전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진 전압으로 정전압 충전까지 할 수 있는 특허까지 같이 받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특허를 계속 내고 있어서 현재 8개까지 특허를 출원하고 2개의 특허를 등록한 상태입니다. 이 에너지 하베스팅이란 기술이 꼭 저희만 쓰는 건 아니에요. 기존적으로 송전탑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반대로 이제 지중선에서 사용하기 힘든 곳에서 에너지를 유도해서 다른 제품을 키겠다는 컨셉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특허 동향 보고서를 받아봤더니, 미국하고 일본, 그리고 유럽권하고 대한민국까지 확인해 본 결과는 어, 하베스팅 했던 기술은 분명히 있다. 다만 전기차에 응용된 사례는 없는 것 같다라는 형태의 조용도에서 받았고 이에 맞춰서 저희도 연구원 쪽에다가 보다 확보되는 기술을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제 에너지 기술 연구원 통해 갖고 저희가 정말 에너지가 유도되는 게 맞다. 하지만 올해는 한국자동차연구소를 통해서 아이오닉 5의 기준에 맞춰고 최대 제품으로서의 검증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재밌는 걸 하나 좀 잡아볼게요. 저희가 에너지를 10%라는 기준을 추가적으로 만들었을 때 전 세계의 자동차 시장 중에 약 5%가 차지한 게 전기차라고 합니다. 이 전기차가 약 1,400만 대가 있는데 그럼 이 1,400만 대 중에 저희 아이템을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이 차들이 1일당 30km라는 주행하는 목적을 가지고 에너지 생성량을 한번 저희가 가설을 둬봤더니 생성되는 양이 530만 메가와트예요. 이 양이 얼마큼이냐? 상상하기 좀 어려우시잖아요. 저희가 이 양도 비교해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1일 생산량, 이게 15기가 생산하는 거와 맞먹는 수준. 근데 여기서 정말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저희는 어떤 화석연료를 쓴 게 아닙니다. 석유도 안 썼고요. 석탄도 안 썼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그동안 버려왔던 에너지, 당연하게 모터에 전력 공급받다가 잃어버렸던 에너지를 다시 가져온 거기 때문에 탄소 저감량 역시도 엄청날 거라고 저희는 상상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저희도 당연히 제조사들한테 먼저 어필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조사들도 이제 궁금해한 거는 이제 이게 정말 가능하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레퍼런스를 어떻게 갖고 있냐라는 거를 저희한테 반대로 질문이 들어왔었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목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제조사들이 하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과 또 하나는 탄소 배출권에 맞춰서 글로벌 탄소 배출권 시장을 두 가지 트랙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디다 검증할 거냐? 택시에다가 먼저 검증하려고 합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는 올해 카카오 모빌리티랑 업무 협약을 맺고 내년도에 최대 500대까지 설치하는 목적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25년도에는 저희 아이템이 결착된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국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레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에 있는 베트남의 빈 그룹과 같이 추가적인 업무 협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저희 아이템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조사들은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우리한테 관심을 가질까라는 걸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전기차 제조사들 입장에서 바라보시면은 당연하게도 연비를 증가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대기업 중에서 이제 H사 같은 경우에도 연구소에서 저희 아이템을 하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오라는 게 최근에 저희한테 계속 제의가 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 연비를 증가시키는 기준만 바라보는데 반대로 재밌게 바라보시면요. 배터리를 10% 줄이고 우리 아이템이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가격도 싸지고 부피도 작아지고 당연히 배터리보다도 더 가벼운 시스템이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강점을 대한 제조사들이 저희한테 어필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우리랑 왜 하고 있냐? 모빌리티에서 본다고 하면은 유명한 거에 카카오 T라는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내비게이션만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카카오 T에 되는 택시들은 GPS를 통해서 과금 체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GPS만 아니고 저희는 모터에서 정말 실시간으로 얼만큼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체크가 가능하죠. 그러면은 오르막길이든 내리막길이든 그리고 가속이 됐든 저속이 됐든 그 환경에 따라서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고 무게에 따라서 또 어떻게 바뀌는 건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정말 에너지 기준의 효율적인 운행 방침을 바꿀 수 있을 거고 그 알고리즘이 쌓이면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거죠. 그렇게 돼서 저희는 카카오티랑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을 하고 싶은 게 저희 카카오티의 업무 협약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에 맞춰서 택시들이 어떻게 진행될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있는 법인 택시 조합장들과 같이 얘기를 해봤을 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냐를 해봤는데 당연히 저희 아이템의 에너지를 기준으로 잡다 보면은 충전 시간이 단축되고 그에 대한 에너지 비용이 올라간 것 때문에 관리 비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충전 비용도 절약되게 되는데 이 충전 비용도 대한민국 기준의 1kW당 361원이란 기준으로 저희가 설정을 한 거였고요. 이렇게 됐을 때 1년 동안 전기 택시가 10만 킬로 탄다고 하는 가정에 잡아서 보면은 260만 원 가량의 분명히 기대 효과는 있고 저희는 이번에 이 샘플 가격을 200만 원에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00만 원도 저희가 하는 건 아이템 중에 안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의 약 70만 원 정도는 안전관리공단에는 보험료를 치생하고요. 저희 실제 제품 가격은 약 130만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ROI 기준으로 하면 반년도 안 돼서 본전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택시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후 동행 택시에 점점 확실히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탑승객을 유도할 수 있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 기준으로 해갖고 지자체하고 협업하는 게 너무 쉬워질 겁니다. 이런 제품으로는 검증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추가적인 거는 탄소 시장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탄소 시장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쿡스토프라는 아이템 가지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아프리카 같은데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열을 떼서 요리를 하다 보니 열 전도율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 효율이 떨어져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다는 걸로 해서 스토프로 열 전도율을 이제 유지하고 있으면 열을 발생하는 게 적기 때문에 요리하는 거나 다른 거에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기준으로 판매 대수에 맞춰서 가격을 팔고 있고 그 배출량 감소를 임의적으로 설정해서 매출을 이뤄내는 탄소 크레딧 사업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더감의 에너지프트는 몇 킬로미터를 더 갔다는 정확한 수치를 통해서 몇 킬로와트라는 에너지 변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킬로와트 아워라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킬로그램은 대출량 감소도 역시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 크레딧 기준도 지금 저희가 택시로 가설을 넣어봤을 때 10만 킬로 탄다는 게 한 대당 연 기준으로 27만 정도의 현재 기준으로 바라보십니다. 이 기준은 EU ETS 기준으로 현재 25년까지 가설된 금액으로 잡았던 거고요. 저희가 29년 된다고 하면은 더 커지는 비용이라고 할 것 같고 25년 됐을 때도 저희가 10만 대까지 한다고 하면은 약 174원 정도의 연간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앞에 소개시는 그래비티를 통해서 저희가 투자를 받아갖고 시드 단계를 거치고 있고요. 이 시드 단계가 해갖고 저희는 현재 지금 한국자원정보소에 가설을 받고 있습니다. 요번에 프리를 거쳐갖고 저희가 50억 밸류부터 단지 투자를 받고 있는데 이 비용적으로 받게 된다면 제주도에다가 택시를
정말 접목할 수 있고 단순하게 택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드론과 그리고 크게 바라보면 버스 시장까지도 같이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저희는 다음 라운드에는 양산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 어, 조초시 모빌리티에서 이제 무선 충전 버스하고 저 연구소장하고 같이 해갖고 버스를 충전해서 더 빠르게 충전하는 속도에 맞춘 전자파를 좀 많이 관장하게 됐었고요. 저희 팀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자동차에 있는 엔진라인 프로젝트 매니저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비 1%를 기술 개발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들과 노력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기술의 상황과 그리고 생산의 노하우가 합쳐서 현재 에너지부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모터를 사용한 전동화 시스템에서 에너지를 구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단순하게 보면은 모터가 들어가는 곳은 꼭 아니,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산업용부터 군수까지 굉장히 많은 산하에서 지금 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맞춰지는 에너지를 가져온다고 하면은 저희 덕암은 단순하게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 시장을 장악하는 기업으로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덕암의 김준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네. 그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발표 자료 내용이나 발표의 톤 앤 매너 이런 것들이 정말 과거에는 좀 카이스트 박사님 느낌이 물씬 났다고 하면 이제는 진짜 비즈니스를 하려는 창업가의 느낌이 많이 나요. 아, 그래서 대표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지금까지 이런 발표를 수백 번 하셨죠. 열심히 했습니다. 네. 많이, 또 네. 올해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환경부에서 상 받았던 건데 네네. 그게 어떤 상이었죠? 환경부에서 이제 환경부 장관상을 받게 됐고요. 저희가 아까 탄소 사업을 한다는 메인으로 잡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고 기후에 어떻게 기여할 건지 그 목표치가 명확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최우수상까지 받게 됐었는데요. 저희도 목표치가 단다 보면은, 대표님께서 저희한테 알려주신 것처럼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돈을 벌까를 좀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 찾게 되는 방향들이 많아졌고 이 기술을 적용하는 범위가 이렇게 돈을 벌겠다는 게 타겟 잡다 보니까 기여할 수 있는 환경 부분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환경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조건부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이번에 인정받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자동차 연구원의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 결과가 생각보다 너무 좋게 나왔는데 대표님도 좀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네, 요번에 하면서 모터에 대한 거를 저희도 공부를 좀 하게 됐었는데요. 아까 네.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 중에는 모터 손실량이 한 20%라고 정도 장표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뭐 이게 나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 40% 이상이 손실이 좀 예.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에너지를 더 유도할 수 있는 것도 많았고 또 반대로 모터의 손실을 좀 줄여주는 효과도 나는 아이템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중의 장점을 잡게 되는 아이템이 있었고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제조사들한테 어필하게 해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이대로만 한 20%대의 어떤 효율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뭐 그 몇백만 원이 된다 한들 전 세계 모든 전기차에 이게 탑재가 되는 게 경제적으로 맞는 선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도 전기차에다가 모든 것도 있긴 한데, 저희는 좀 꿈을 요번에 좀 더 크게 잡아서 갖게 되겠습니다. 그 에너지를 바꾸고 모터를 바꿀 수 있는데, 이 에너지를 변환하는 장치에 대한 게 규정이 명확하게 없더라고요. 저희 덕업을 앞으로 했을 때 이거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목표로 해갖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글로벌 그렇기 표준. 때문에, 예. 네, 저희 자체가 이제 하베스팅의 전기차 모델에 들어가는 에너지 음. 효율 장치에 대한 표준이 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에너지만 잡고 연비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음. 앞으로 모터라는 기준에 맞춰서 새로운 혁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목표를 좀 개선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스탠다드를 만들어 주시면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연비가, 그러니까 전기차가 400km 갈 게 500km를 간다. 동시에 그렇게 100km를 더 가는 거는 어 그냥 친환경 에너지 생성이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화석연료도 태우지 않으니까.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탄소 크레딧. 근데 그 탄소 크레딧이 정확하게 계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매우 큰 장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도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앞에 있는 게 어떻게 여유를 이제 만들었는지, 물론 최대 맥시멈으로 20%라고 이제 표현을 했을 거예요. 다만, 온도가 60도 올라갔을 때하고 100도 올라갔을 때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효율도 항상 20%라는 거를 보장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딱 킬로미터라는 주관된 이제 수치가 있다 보니 그에 대해 산출할 수 있는 게 다 완벽한 산출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이제 탄소에 대한 표준도 저희처럼 이제 기준이 뭐냐 명확하게 나오는 기준을 제시를 해라라는 것도 한번 요번에 유엔에다가 어필을 해보려는 음. 기준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성능에 대한 검증은 계속 더 좋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올해 가장 또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라고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모빌리티 분야에서 가장 큰 대기업인 카카오 모빌리티의 첫 번째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선정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카카오가 누릴 수 있는 어떤 베네핏도 되게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조금 설명을 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당연히 데이터 회사라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공략한 거는 어떤 데이터를 줄 수 있을지가 사실 포커스였습니다. 네, 저희가 제품으로 바라본다면 주행거리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좋은 거는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모빌리티가 어떤 걸 중요시하는지를 바라봤고 그러면은 운행 로드맵하고 탄소 방법을 저희랑 같이 하는 기준으로 가면은 어떨까라는 걸로 반대로 제의를 해봤고요. 그 역시 그것도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저희한테 높게 평가해 준 거와 오픈 이노베이션을 같이 진행했고 그 부분도 이번에 중기부 쪽에서 통과해서 이제 장관상까지 올라가는 이 기회를 노리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주도에다가 진입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진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 어, 아까 이제 내년도라고 말했지만 좀 기간으로 본다고 하면은 내년 한 6월 이전에는 택시에다가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낸 거를 어디까지 쓸 수 있냐라는 걸 기준으로 보면은 연비 효율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광고를 하던가 다른 쪽에 전력을 쓰는 것 중에 추가적인 에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모터에서 정말 실시간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센터에다가 현재로 통신 형태로 계속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실시간 아, 데이터를, 네, 예. 실시간 데이터를. 제주도 자체 내에서만 둔다면 이 테스트 베드 거치면은 대한민국 널려가는 거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보험료가 제품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일석 한 3조가 되는 게, 일단 자체 보유하고 있는 수만 대의 전기 택시들이 한 번에 충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더 늘어나고, 그 동시에 그 전기 택시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력을 생산을 하고, 그 생산된 전력은 산출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탄소 크레딧으로 치환이 가능하고, 네. 그런 부분을 또 거꾸로 이 운전기사분들에게 알려주면서 어, 당신은 오늘 운전하시면서 이만큼의 탄소 크레딧, 이만큼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셨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바람직한 운행을 통해서 이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해달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지표만 나오는 거 아니고, 이제 저희가 크레딧 부분에서 분할하는 게 금액이 크레딧 비용을 저희가 다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연간 나누는 거를 어떻게 택시 업체는 분할을 하고 그렇게 주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얻는 거에 대한 돈까지 같이 주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사실상 보면은 이제 뭐 플랫폼 업체랑 한 거랑 좀 비교하다 보면 죄송하지만 누군가의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희는 넌 주행을 했고 에너지는 더 만들었고 서로 윈, 윈, 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렇죠. 분야 아이템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검증이 확실히 되면 뭐 동남아의 그랩이나 우버에도 당연히 확대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파워 모빌리티에다가 저희가 처음에 공격적으로 얘기했던 게
다른 택시하는 업체들과 이제 내비게이션 하는 시스템에 대한 차별성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라는 거를 이제 먼저 퀘스천 날렸었는데 저희 아이템으로 그런 강점들이 간다고 하면은 그런 차별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더욱더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음,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영역이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모빌리티, 네, 뭐, 그, 사실 UAM도 가능하고, 예, 예. 좀 지금 군용으로 쓰는 대용량의 어떤 드론에도 가능할 것 같고, 뭐, 심지어는 전기로 움직이는 어떤 것이든, 뭐, 농기계든 다 적용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확장 전략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으신 거죠? 예, 일단은 저희는 드론을 먼저 타겟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오택도 굉장히 높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군사용을 살짝 네.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이제 군사 학술대회랑 같이 나가면서 드론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를 반드시 역으로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비행 시간을 음, 늘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컨셉으로 해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보통 군사용 드론이 한 번 운행하는데 1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1시간 정도 운행하는 것 중에 저희가 10%라도 늘리게 돼버리면요. 비행 거리가 달라지고 출발 포인트가 달라져 버리는 그런 작전 지역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강점을 두고 현재 뭐 해외에서 전쟁 나는 곳을 본다면은 물론 굉장히 값비싼 미사일들의 가치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핵심적인 공략을 하고 있는 부분 드론이 많이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 드론에 대해서 죽지 않는 병사, 이기는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반대로 국방과학연구소에다가 제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똑같은 모터 스펙, 배터리 스펙을 갖고 있으면 우리 기술이 탑재되면 10에서 20%가 네.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나를 못 치는데 나는 상대방을 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돼서 이거는 단순히 10, 20%의 효율성의 이슈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은 나를 못 때리고 나는 상대방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그런 영역의 확장에 대한 것들도 연구가 아마 더 활발하게 될 것으로 네.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대표님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창업가로서 계속 변함없는 어떤 열정. 그런데 원래는 좀 이렇게 연구 오리엔티드 돼 있는 박사님에서 계속 이제 변화를 하는 모습이 놀라울 정도인데 창업가로서 좀 이렇게 매 한 6개월 단위로 계속 뭔가 변화가 스스로도 좀 느껴지시나요? 어,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대표님 보고 이제 저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많이 이제 오만한 부분도 있었고요. 잘못 생각했던 부분도 있긴 했는데 어, 여러분들한테 만나면서 저희가 중간 과정에 조금 간절함이 필요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그때 대표님도 많이 만나면서 도움 많이 받았고요. 그 간절함을 거쳐가면서 저희가 조금 많이, 저도 많이 느끼게 됐었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 꿈은 놓치지 않았던 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이 비본 베이스를 했을 때, 누구를 만나거나 누구한테 도움 요청을 할 때,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가 아니고, 일단 가서 제가 부족한 게 뭘까요? 또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요?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고 또 쓴소리도 해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제대로 된 길로 잡아주시다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고요. 기술의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는 아직까지도 바뀌진 않았고 유지는 되되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어야 사업의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집중이 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하고의 반대가 되는 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앞으로도 그리고 계속적으로 했을 때도 저는 이제 어떤 거에 막히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하나의 좀 제 스스로 의구심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또 아니면 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길이 맞는 길일까요? 라는 것을 계속 주변에도 여쭤볼 것 같아요. 여쭤보면서 서로 이견을 들어보고 그 와중에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했을 때 동의를 얻어가면서 단순한 외부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 직원들까지도 같이 하는 좀 통솔적인 의견들을 받아가는 길을 계속 중점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왔는데 이 더감이라는 회사가 왜
최근에 1, 2년 사이에 이렇게 빠르게 저는 이제 질적인 변화를 되게 중요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레벨업이 막 6개월 단위로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면 방금 전에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일단은 기본은 열정이죠. 예, 그냥 이 기술은 나는 세계적인 기술로 만들 자신이 있다. 그 열정. 그건 지금이나 2년 전이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저희는 이제 대표님과 창업가 분들이 정말 월급도 안 받아가면서 라면 먹으면서 그렇게 버티던 시절에 저희는 투자를 했는데, 사실 그러고 나서 팁스도 되고 뭐도 되고 막 이렇게 좀 회사가 화려하게 변화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겸손함과 어떻게 보면 계속 주변의 조언들을 무섭게 흡수를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흡수를 하고 내 걸로 만드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막 눈에 보이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희가 또 투자하잖아요. 예. 그거는 사실 이런 거에서 저희가 놀라움이 좀 있어서 그런 거고 사실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저희의 믿음이고 네. 이 인문학적으로 투자하거든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네. 하나의 창업가가 이런 성장의 모멘텀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저희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근데 대표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태도는 정말 초심을 지키시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내년에 네. 아마 좋은 일이 계속 있으면은 내년에 50억, 100억 그 이상의 현금이 생기실 수 있어요, 네. 대표님. 네. 네. 그때도 잘 유지되시면 아마 네. 정말 유니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변곡점, 새로운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짜 사업화의 시작점에 좀 서 계신 것 같고 네. 이제 내년 후년엔 또 이제 이 양산의 어떤 챌린징한 네. 네. 순간들이 올 것 같은데 그 순간순간 때마다 지금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저희도 함께 이렇게 네. 계속 회사를 글로벌한 회사로 만들어내는 그런 꿈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제 마지막 하나 이제 같이 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래비티라는 이제 회사하고 정전 대표님 방금 말씀 사람에 투자하신다는 것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도 이제 처음 사업 초기할 때 대표님 그 투자자들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멘트를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말 사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사람 하면은 간절했던 게 제일 컸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간절하게 정 대표님을 한번 녹화해 보시는 다른 기업 대표님도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굉장히 좋게 봐주셨고 앞으로 미래에 뭐 50억, 100억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뭐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거예요. 뭐 하는 것 중에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으니까 적용 분야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기본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게 남아가지고 앞으로 저희한테 제가 변했던 모습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은 직설적으로 변했다, 잘못했다라고 지적해 줄 때 한 번 더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좀 뭐 잘못한 거 있다고 하실 때도 또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개 숙여서 또 한 번 배워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시국도 되게 흉흉한데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좀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좋은데 마치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는 거죠. 그럼요. 네, 네, 열심히 우리 혁신해서 우리 네, 대한민국 경제에 또 새로운 진짜 부품 소재 산업이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이거든요. 네, 근데 네, 네. 모빌리티 분야, 이 모빌리티 분야의 핵심적인 글로벌 부품 소재 기업으로 우리 함께 성장해 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마지막 하나 홍보만 네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25년대 아쉽게 상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CS는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뮤직가 코트라관에 있는 제주도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왜 꼭 혹시라도 미국에 오시는 분들은 방문 요청드리냐면은 간단하게 데모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그냥 미니카 형태로 해서 만들었던 거고 저희가 이제 LED 붕을 켜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좀 궁금하셨던 분들이랑 한다고 하면은 혹시 미국에 오실 일 있어 라스베가스 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해도 한번 방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또 몇 개월 후에
예, 한번 또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예, 아,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